자, 우리 공부했던 숫자로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앞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100만 원을 곱하기 1 플러스 0.1에 2승 하면 2년 후에 121이었죠. 그렇습니까? 요거 현재 가치잖아요. 요거 미래 가치죠. 그러면 다시 이것의 현재 가치 얼마? 100만 원. 자, 그러면 투자 금액과 유입의 현재 가치 같죠. 그렇습니까? 두 개를 같게 만드는 R이 뭐였다? 내부 수익률. 그러면 두 개의 값이 같잖아요. 그럼 100 마이너스 100겠죠. 요건 뭐였다? 수년가. 수년가 얼마? 0. 이게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뭐 심오한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요게 현재 가치였죠. 요게 2년 후의 가치죠.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한 금액이 얼마? 100만 원. 그럼 수년가는 유입의 현가 100에서 100 뺐죠. 수년가 얼마? 0 됐고. 그럼 두 개의 값이 같아진 거죠. 두 개의 값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같게 만들어주는 R을 뭐라고 했다? 내부 수익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오한 의미가 아니고요. 그 표현을 그대로 정리를 하신 거니까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얼마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책 한번 확인할게요. 동그라미에서 2번에 가시게 되면 이제 그 박스 안에 수식이 분모의 R이 있죠. 그 박스 안에 MPV 돼 있죠. 박스 안에 근데 분모에 1 플러스 R에 T 돼 있죠. 이 R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부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RK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만 왼쪽 페이지에 MPV 정의할 때는 분모 R 값이 K라고 돼 있었죠. 거기는 무엇이고? 요구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의 R은 뭐고? 내부 수익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수년가의 할인율은 무엇인데? 내부 수익률인데 내부 수익률법의 할인율은 뭐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수년가법은 여기 위험보상이 반영이 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내부 수익률에는 위험보상이 반영돼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정의하는 거냐면 내부 수익률이 크다고 해서 부가 늘어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반드시 뭐과 비교한다? 요구와 비교해 투자 결정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지문. 수식의 분모 R 값은 뭐다? 내부 수익률인데 현금 흐름 자료로부터 구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갔더니 투자 실행 여부의 판단은 해당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과 그 투자로부터 얻어져야 할 최소한의 뭘 비교해서 요구를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음 줄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는 채택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다음 줄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작으면 투자는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참고로 보면 따라서 요구 수익률의 K는 투자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볼게요. 그럼 이걸 이제 왜 공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IRR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시험에 물어보는 이유는 종전에 수년가는 사전에 할인율을 10%를 제시해야만 구할 수 있죠. 이거 제시 안 하면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IRR은 할인율 자체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율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현금 흐름만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뭐는 구할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다시 표현 정리하면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현금 흐름만 가지고도 뭐는 IRR은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물어요. 그 시험장에. 그러니까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내부 수익률은 구할 수 있다. 구하라고 말 안 할 거니까요. 이상 펴고 예. 구하라고 말 안 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로 구하는 거니까 할인율 자체로 구하는 거죠. 이 자체로 구하는 거니까 현금 흐름만 가지고도 내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봤더니요. 자, 우리 봤던 것처럼 IRR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IRR이 작으면 투자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박스 두 개 묶어놨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년가 유입의 현가 합에서 유출의 현가를 뭐한 것이다? 공제 차감한 거였고 세 번째 칸에 할인율이 무엇이다? 요구 수익률이다. 보입니까? 예. 그럼 오른쪽에 내부 수익률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만드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세 번째 칸 거기서 할인율은 뭐다?
내부 수익률이다. 그럼 이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수년가 할인율은 여기 위험보상이 반영이 돼 있죠. 그럼 IRR은 위험보상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둘 중에 투자 결정 기준으로는 어느 게 더 우수한 방법이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 준거로 수년가법이 더 선호되고 있다라고 묻는 겁니다. 이제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비고란에 가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밑줄 갈게요. 수년가법이 투자 판단의 준거라는 얘기가 결정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준거로서 내부 수익률보다 선호되고 이론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지문이었고 수년가법의 할인율은 뭡니까? 요구 수익률로서 투자자의 위험 보상을 반영하지요. 그러니까 부의 극대화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끊고 그럼 내부 수익률법의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로서 위험 보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즉 내부 수익률이 크다고 해서 투자자의 부가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생활 속에서 말씀드려 볼게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펀드를 가입해 본 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 가령 주식형 펀드라고 합시다. 주식형 펀드에 예를 들어서요. 최초의 설정 금액이 200억이라고 합시다. 200억이 이제 최초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겠죠. 처음에 가입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펀드가 이제 운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고 안 되면 내려가게 수익률이 변하겠죠. 변하는 돈인데 중간에 펀드를 환매하신 분이 있겠죠. 저 돈 주세요. 그럼 현금이 나가서 들어왔어요? 나갔잖아요. 환매. 나가서 현금 유출됐어. 유출. 그죠? 환매라는 얘기는 제가 펀드에 가입한 수익 증권 돌려줄 테니까 제게 돈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새롭게 또 추가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럼 얘는 유출이죠. 얘는 뭐고? 유입. 근데 전부 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전부 다 반영해서 펀드의 수익률을 고시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학문적으로 뭐라고 씁니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금융상품 광고란에 뭐 내부 수익률이라고 쓰면 누가 그걸 알아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펀드의 수익률이 이런 개념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유출과 유입 시간의 차이가 있죠. 그 시간 가치를 반영해 수익률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차원이 들어서 유출과 유입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죠. 시간 가치를 고려한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갑니다. 요것만 하고 쉴 거예요. 집에 가야 되죠. 이제 4번 갑니다. 수익성 지수로 갑니다. 걔는 쉬워요. 이제 자, 수익성 지수가 나왔습니다. 영문을 보시니 PI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예, 이게 읽어볼게요. Profitability Index라고 돼 있죠. 발음 참 안 좋아요. 예. 예. 그 스펠링 안 물어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PER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수익성을 지수한 겁니다. 지수. 자, 그럼 이게 분수 개념이 등장해요. 저 좀 볼게요. 그럼 분수가 나오는데 분수에서 이제 위에 거 우리 뭐라고 했어요? 분자, 아래 건 분모. 자, 알고자 하는 것들,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분자로 갑니다. 뭘 알고자 한다? 수익이다. 그럼 분자 써볼게요. 수익을 쓰고 그럼 수익에 반대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맨 앞에 보세요. 용어 정리할 때 여기 지금 어디가 버렸어? 수익의 반대가 뭐다? 비용. 그 투자 금액 유출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분모에다 뭘 쓰겠다? 투자 비용 써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라고 적냐면 수익을 네 글자로 뭐라고 읽었어요? 수익을 네 글자로 지금 하면서요. 현금, 유입 그렇잖아요. 자, 수익을 현금, 유입 반드시 뒤에 현재 가치, 유입의 현가. 그러면 비용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현금, 유출. 예. 현금 유출. 용어가 중복이 되잖아요. 유출의 현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거죠. 그렇습니까? 또 읽는 방법 분모를 뭐뭐의 대안이라고 이랬죠. 자, 수익성 지수는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를 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용어는 중복이 돼요. 다시 가볼게요. 순현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는 뭐한 거고 공제 차감한 거고 내부 수익률이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를 말하더라. 머리 아프니까요. 자, 그러면 이 결과물이 1이란 말은 뭡니까? 보고 읽으세요. 두 개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1억이고 1억 1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유입의 현가가 더 크다.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있다. 그러니까 PI 값이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유입의 현가가 더 큰 거죠. 수익의 현가가 더 크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럼 1보다 작으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도 이걸 구하려면 유입의 현가를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현가를 알려면 뭘 정해야 돼? 할인율. 얘도 마찬가지로 할인율을 결정해야만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내부 수익률은 구할 때는 할인율을 몰라도 관계없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순현가와 PI 두 가지는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해야만 구할 수 있다. 얘는 계산 문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구해서 나누기 하면 될 거 아니야. 얼마 된다? 1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것처럼 유출의 현가 얼마? 100 써볼게요. 100. 120일의 현재 가치 얼마? 100. 100분의 100이죠. 얼마? 1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다시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얼마로? 0으로. 그럼 두 개의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의 값이 같아지면 PI는 얼마?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그냥 제가 써보면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순현가가 0이라는 말이 뭐예요? 두 개의 값이 뭐하다? 같다. 그럼 PI 얼마 된다? 1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투자 분석을 할 때 NPV 값, 순현가 값을 구해서 0보다 크면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하러 이것까지 공부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부의 극대화를 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거 보지 말고 NPV 값만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면 될 걸 왜 IRR, PI까지 공부를 하느냐?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부 수익률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할인율을 모르더라도 뭐는 구해볼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은 구해볼 수 있다. 그럼 얘는 이제 뭘 묻고 있는 거냐면 수익성이라고 돼 있죠. 투자 금액 대비 상대적인 수익성 지수, 상대적인 수익성입니다. 상대적인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를 수익성 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 금액에 대비 상대적 수익성을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수익성, 효율성을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수익성 지수다. 자,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공부하는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그래야 오래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령 A 투자에 대한 거와 B가 있어요. 자, A 현금 유입의 현가 하겠습니다. 유출의 현가입니다. 58억을 드리고요. 50을 드릴게요. 그럼 이 자료 가지고 NPV 구할 수 있죠. 순현가는 이거 뭐 한다 그랬어요? 공제한다 그랬어요. 그럼 A의 NPV 순현가 값은 얼마다? 8억입니다. 자, PI 구해볼게요. PI 금방 했던 것처럼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 써보겠습니다. 50분의 58이죠. 그럼 1.1은 넘죠. 50분의 5면 1.1이고 1.16이 나옵니다. 이제 믿음이 안 가면 계산기 한번 눌러보면 될 것이고요. 예. B는 요거 110 할게요. 100 하겠습니다. 순현가 얼마? 10억입니다. 그렇죠? 그럼 PI 구해볼게요. 100분의 110 됐죠? 그럼 얼마 됐어요? 1.1 됐습니다. 이거 확인할게요. 자, 순현가 값으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커요? B가 10억 아니에요? 우선순위 여기 1번 요거 2번 되죠? 그럼 PI 값 봤더니 여기 더 커버리죠? A가 1번 얘가 2번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A 투자해야 되는 B보다 순현가 값은 더 작지요. 근데 투자 금액 대비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업을 비교할 때 PI가 활용이 돼요. 사업을 뭐 할 때?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에 그 MB 정부 때 4대강 사업 했죠. 4대강 사업 이게 타당성 있느냐 이것 때문에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NPV 값 구하고 PI 구해서 이게 정말로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은 전부 다 이 분석을 합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면 실무자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해서 NPV 값도 구해보고 PI도 구한. 결국 이런 얘기죠. NPV 값을 구해봤는데 0보다 크다 하면 투자한다 그랬죠. 근데 다른 사업과 비교했더니 PI 값이 적게 나오면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걸 왜 합니까 하면 상대적 수익성, 상대적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좀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수년가 값이 A가 B가 더 크죠? 더 커도 PI 값은 더 작을 수도 있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투자 대안의 수년가 값이 크면 PI도 항상 크다? 천부당 만부당. 우리 시험에 어떻게 물어보냐?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쉬운 내용인데 이 배경을 모르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학계로는 기본 표현이 다르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런 질문 나오면 숨도 안 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달라지지 않는다.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앞으로 전부 다 X입니다. 이해가 되죠? 다시 투자 분석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않는다? 달라질 수 있다. 확인했어요. NPV 값이 크다고 해서 PI도 항상 큰 것은 아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PI로 가서요.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부터 얻어지게 될 장래 유입에 또는 뭐가 나와요? 현재 가치. 동그라미 치고 최초의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더라.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이라고 돼 있죠. 그 편익이 수익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편익을 다음 줄에 최초의 지분 투자액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라는 점에서 뭐라고 읽기도 한다? 편익 비용 비율이라고도 한다. 외울 거 아니고 편익은 베너핏이라고 돼 있죠. 비용은 코스트 PCB를 쓰는데요. 자주 물어보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을 볼게요. 수식 봤더니 PI 돼가지고 나누기 돼 있죠. I가 뭐다? I가 최초 지분 투자액. 그럼 그 앞에 게 읽어보세요. 뭐 유입의 현재 가치니까 여러분 그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요거 하나 쓰겠습니다. 요거만 하나 쓸게요. 요거 하나 쓰세요. 수익성 지수.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 옆에다가 박스 옆에다가 분모에다가 유출의 현가. 분자에다가는 유입의 현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를 말한다. 그 값이 1이라는 얘기는 두 개 값이 뭐하다? 같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수식만 하나 쓰면 되고요. 이제 이걸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투자의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PI 값이 1보다 크면 투자는 뭐하고?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한다. 올라가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수익성 지수는 최초 지분 투자액에 대비해서 얻어지게 될 장래 현금의 및 현재 가치가 몇 배냐고 구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밑으로 갈게요. 지금부터 세 번째 줄. 이러한 수익성 지수는 투자 금액의 규모가 다른 여러 투자안에 뭘 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데 수익성 지수가 최초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수년제 가치의 상대적 크기 동그라미 치고 상대적 크기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차이가 나는 여러 투자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경우에는 무엇이 활용된다? 수익성 지수가 적절한 투자 결정 기준이 될 수가 있더라. 즉 수익성 지수는 수년제 가치법, 수년가법이 투자 규모, 금액의 차이를 충분하지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봅시다. 자, A와 B 중에 B가 투자 금액이 더 많죠. 그렇습니까? 그럼 NPV 값만 보면 B가 더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그 PI 값 보면 A가 더 우선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두 투자대는 상호 비교해서 투자액 대비 상대적인 수익성, 상대적인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수익성 지수법이라 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머리 많이 아프니까 많이 하신 겁니다. 공부 지금 하는데 세 개를 지금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연금 유입, 유출이 뭔지 내가 정의가 안 돼버리면 수업을 못 따라와요. 이 용어 정의 100%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요구 수익률 개념이 왜 했냐면 저기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죠. 이게 충족되어 투자할 수가 있다. 할인 개념을 정확하게 내 걸로 정리해줘야 이게 편해진다. 그렇죠? 그래야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 돼버리면 이 공부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외우지 않고 시험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량을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용어가 중복이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순현가는 읽을게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공제 차감한 것이라 그랬죠. 할인율이 무엇이다? 요구, 수익률. 사전에 결정해야만 순현가를 구할 수 있다. 투자 주체마다 할인율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인율이 요구이기 때문에 위험 보상이 반영돼 있죠. 그럼 NPV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구를 총조고 남는 게 있다. 그만큼 부의 극대화로 판단해 볼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시간 가치를 반영한 여러 기간의 수익률로, 그건 안 물어보더라도 유입의 현가와 어떻게 같게 만드는, 읽을게요.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서, 그죠? 다시 순현가를 얼마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 PI를 얼마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더라. 투자 결정은 내부 수익률을 고려해서 뭐과 비교한다. 이게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요구와 비교해서 내부가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수익성 지수, 알고자 하는 게 분자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익 위에 현금 유입이죠. 읽어야 됩니다.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를 말하는 것으로, 그 값이 1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값이 같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유입의 현가가 더 크다. 그래야 투자 가치가 있다. 왜 공부한다? 투자 금액 대비 상대적인 무엇을? 효율성, 수익성 지수를 판단하는 게 이 방법의 유용한 방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용어상 거의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는 지금 할 건 아닌 거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반복을 해서 분명히 좀 봐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었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4문제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투자론에 6, 7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공부량은 많은 거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승부가 갈립니다. 사실은 갈리는 거니까 지금 여유 있을 때 그 머리 아프시잖아요. 다시 한번 듣고 하시면 훨씬 좋아진다. 그 되게 그랬습니다. 이 2-3번 들으시면 다 들으신다 그래. 2-3번 들으시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반복해서 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니까 믿으시고 열심히 하시라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